오늘은 오프셋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프셋 함수는 우리가 여태까지 찾기 참조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찾기 참조 함수로 배울 함수입니다. 그래서 오프셋 함수의 인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프셋은 처음에 기준이 되는 셀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행수, 그 다음 열수, 그 다음에 생략 가능한 인수가 두 개가 있는데 높이와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인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2개가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5개 다 입력을 하게 되면 범위가 반환이 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3개까지만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셀 주소에 있는 값이 반환이 되고요. 만약에 높이나 폭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셀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범위가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3개만 인수를 입력했을 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셀을 우리는 D2로 지금 찍어서 참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셀 수와 열수를 각각 2와 1로 입력하면 자 어떻게 되냐면 D2에서 아래쪽으로 2개 이 행만큼 이동한 이 D4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1열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이 4가 목이라는 문자이기 때문에 답이 목이 됩니다. 인수 3개를 입력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F2를 기준으로 한 다음에 행수를 3, 열수를 2로 입력을 해주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밑으로 아래쪽으로요. 3행만큼 내려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2열만큼 이동을 해보면 지금 H5 셀이 참조가 되는데요. H5 셀에는 G가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엔터 쳐보시면은 G가 답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어떤 기준이 되는 셀에서 행수와 열수만큼 이동한 부분에 셀에 있는 값이 답으로 나오는 게 이 3개까지 입력했을 때의 답이고요. 만약에 5개를 입력을 다 하게 되면 좀 달라집니다. 기준 셀을 D2로 지정을 해주고요. 물론 행수와 열수를 입력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높이와 폭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0으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행수와 열수를. 그 다음에 높이 값에 직접 숫자를 입력을 해줄게요. 4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폭이 되는 부분에도 2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D2, 이 기준 셀부터 D2를 포함해서요. 하나, 둘, 셋, 4개. 지금 높이는 4개, 그 다음에 폭이 D를 포함해서 2개이기 때문에 D2부터 E, 5셀까지의 범위를 의미해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D2부터 E, 5셀까지라는 이 범위이기 때문에 범위 자체로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 범위를 참조하는 뭐 함수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지 범위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에러가 떴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범위를 이용하는 함수들 있죠. 썸이나 에버러지 같은 함수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프셋으로 만들어진 범위를 썸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D2부터 E, 5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엔터를 쳐보시면 이 범위에 있는 숫자를 더하는 게 썸이기 때문에 지금 숫자는 이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7이 답으로 나옵니다. 만약 여기가 썸이 아니라 에버러지라면 평균이 나오겠죠. 3.5.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수를 3개를 입력을 했을 때는 기준 셀로부터 행수와 열수만큼 떨어진 어떤 셀을 의미하는 거고요. 높이와 폭까지 입력을 했을 때는 그 높이와 그 폭만큼의 범위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0과 0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0과 0이 아니라 만약에 1이나 뭐 2 이렇게. 근데 지금 이동하시면 숫자가 없기 때문에 행수는 이동을 안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행수 열수를 입력을 했다 그러면 우리 D2에서 행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D2고요. 열수는 2만큼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2개 F2가 돼요. 그럼 F2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F2에서 높이가 4개고 그 다음에 폭이 2개면 F2부터 G5까지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범위가 아까와 달라졌죠. 여기서 2를 입력했기 때문에 이 아까의 범위가 오른쪽으로 2열만큼 이동해서 지금 이만큼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숫자가 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썸이라면 11이 답이고 에버러지라면 5.5가 답으로 나오겠죠. 자, 오프셋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오프셋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프셋 함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표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놀이동산에 이 날짜에 각각의 구역에 방문자 수가 있어요. 이 표가 그 표인데요. 여기에서 일수가 지금 4일, 5일, 6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문자 수 전체를 다 평균을 낼 게 아니라 여기 일수에 나와 있는 일만큼 8월 1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4일만큼만 평균을 낼 거고요. 여기는 5일만큼 평균을 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6일만큼의 평균을 내보겠습니다. 그걸 지금 참조가 변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4개만 참조해야 되고 여기는 5개, 여기는 6개 이렇게 참조가 변하는 거, 그러니까 동적인 참조에서 오프셋 함수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에버러지겠죠? 근데 이게 왜 2개냐 하면 하나는 요 3개만 인수를 입력을 해서 한번 식을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5개를 다 입력을 해서 답은 똑같겠죠. 그렇지만 2가지 방식으로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식으로 구해 볼게요.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에버러지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인수를 3개만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인수를 3개만 입력하면 셀 주소 하나만 반환을 하죠. 그럴 경우에는 범위가 안 돼요. 그럼 범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이 되는 이 부분은 찍어 주셔야 됩니다. 찍어 주시고 끝인 이 부분이 점점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끝에 뒤에 부분, 범위의 뒤에 부분은 오프셋 함수를 이용해서 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콜론을 입력하면 C3이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요 뒤에는 지울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까지 평균을 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 부분을 오프셋으로 지금 C6이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준은 C3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3번을 내려와야 돼요. 근데 3번을 내려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걸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옆으로 복사했을 때 변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3을 만들어야 돼요. 3은 이 위에 있는 4일을 찍으시고 빼기 1을 하면 되겠죠. 그럼 4 빼기 1은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할 일은 없겠죠. 한 열만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럼 0이죠. 그러면 오프셋 괄호 닫으시고 에버러지 괄호 닫으시고 엔터 치시면 요만큼 평균이 나옵니다. 요거 복사하시면요. 옆으로 우리가 지금 절대 참조를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참조가 바뀌겠죠. C3, 이 C라는 게 오른쪽으로 복사했기 때문에 D로 바뀔 거예요. D로. 그래서 알아서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참조가 5 빼기 1은 4겠죠. 그러면 이만큼. 그 다음에 여기는 6 빼기 1은 5겠죠. 그러면 이만큼을 평균을 낸 값입니다. 직접 확인해 볼게요. 자, 4개를 평균을 내보면 맞죠? 그 다음에 5개를 평균을 내보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여기에서는 이게 지금 3개 가지고는 인수 3개 가지고는 범위를 못 만드니까 앞에 시작이 되는 부분을 직접 찍어줬었는데요. 이번에는 이것마저도 오프셋으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에버러지 해주시고 바로 오프셋을 입력을 해줄게요. 기준이 되는 이 C3을 찍어주시고요. C3부터 C6까지 범위가 잡히려면 일단은 이동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그럼 0, 0 굳이 C3을 바꿀 필요는 없기 때문에 행수와 열수는 0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높이는 얘 포함이라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4개예요. 맞죠? 그러면 4, 높이 이 부분은 위에 있는 4일을 이용을 해주셔야 자동으로 바뀌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은 1이죠. 한 열만큼만 할 거기 때문에 그 범위를 이렇게 해주시면, 자 가로 두 개 닫아야 되겠죠. C3부터 지금 C11을 찍었기 때문에 4예요.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개인 요 부분 C6. 그 다음에 폭은 1이기 때문에 그냥 뒤로 안 넘어가고 C6이죠. 그럼 C3부터 C6까지입니다. 그 부분을 평균을 내보면 답은 똑같겠죠. 위에랑.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지금 위하고 똑같은 답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보다는 아래 식이 더 고급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범위까지 오프셋으로 다 만들어준 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더 무궁무진한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초를 잘 다져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동적인 참조가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